그냥 공장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공장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막 기계 같은 것들도 막 있고요. 그다음 요 한 켠이 사무실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켠의 사무실에 이제 사장님 앉아 있고, 뭐 총무하시는 분 앉아 있고, 그다음 뭐 격리 보시는 분 앉아 있고, 그다음 나머지 이런 데서 다 이제 기계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런 물건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런 기업을 자 단일 공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자본이 엄청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규모로 시작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뭔가 물건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고 전 세계로 잘 판매되다 보니까 기업 규모가 커지고 해서 현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일단은 단일 공장 기업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뭔가 물건을 잘 만들어서 입소문도 나고 전국에서 이제 막 주문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만 뭔가 만들어서 전국으로 내다 팔기에는 뭔가 힘이 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기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지방에서 굉장히 많은 주문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만든 거를 다 주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주변 지역에 물건을 공급하도록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다음에는요. 원래 있던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런 분리된 무언가들을 다시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분공장이라고 얘기해요. 공장을 나누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뭐 충청도에 하나 있고 전라도 쪽에 하나 있고 경상도 쪽에 이제 공장이 하나 있다. 요렇게 한다면 이제 뭔가 이거를 총괄할 수 있는 본사를 어디다 딴 데다 만들자. 근데 본사 같은 거는 아무래도 뭔가 좀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정보력이 또 있어야 되니까 서울에다 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공장을 여러 개로 나누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사가 따로 있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이제는 슬슬 나눠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국내 안에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국내. 자,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요.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주문 물량이 막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뭔가 우리나라 물건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좀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유럽 이런 나라에 이제 이 물건을 좀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에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지점들만 몇 개를 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해외 영업 지점, 그 다음에 대리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들을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영업 지점하고 영업 대리점은 뭐가 차이냐? 사실 대리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 요 지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자동차, 뭐 무슨 지점, 뭐 무슨 자동차, 어디 지점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이게 지점입니다. 근데 이 대리점은 뭐냐면요. 요거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원래 어떤 가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맡겨서 위탁해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위탁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골 같은 데까지 다 내가 만든 물건을 직접 본사에서 운영하는 그 가게를 내서 판매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어딘가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물건을 맡겨서 좀 대신 팔아달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위탁해서 하는 거, 요거 이렇게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것들은 해외에 판매점을 세워서 개척해 나가는 중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런 데서 또 물건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수출한 것만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이제는 그 나라에서 수요가 들어온 것은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하자, 조달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해외 분공장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도 해외 연구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술력이 발달해 있는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가가지고 뭔가 좀 더 디자인을 수정하고 기술력을 좀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데서 들어오는 주문 예를 들면은 뭐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만든 거를 다 유럽으로 판매하고 그다음 아메리카는 미국이나 아니면 멕시코 같은 데서 만들어서 다 판매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참 조그맣던 하나의 기업이 성장 확대 해가지고 이제는 본사가 한국에 있고 온데 다 영업 지점들과 대리점이 있고 분공장과 연구소가 뻗어져 나가 있는 완전한 다국적 기업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저 왼쪽의 그림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국내 핵심 지역에 단일 공장 기업이 입지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로 다 돼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디 구로공단에 조그만 공장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자,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분공장을 다른 지역에 세우고 그다음에 지방에는 이제 영업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을 세워 나가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자, 이때쯤에 보니까요. 국내 안에서는 더욱더 확장됐고요. 그리고 해외에 지금 뭐를 설치했다? 대리점을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위탁해서 한번 팔아보고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제 본사가 직접 진출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대리점을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시켜놨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단계로 오면요. 영업 지점과 대리점을 동시에 설치해가면서 이제 판매망을 점점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5단계까지 나가게 되면요. 국외에도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연구소까지 따로 세우게 되면서 이제는 완전한 형태의 다국적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하칸슨의 다국적 기업 발달 단계라는 겁니다. 자, 요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시험 문제 꼭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리에서 늘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작년까지는 경제지리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경제지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니까요.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실 이렇게 기업이 어느 이런 기능들을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져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자, 생산의 국제적인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의 국제적 또는 공간적인 분업이 일어나게 된다. 자, 즉 이 말은 뭐였습니까? 본사와 그다음에 공장과 연구소와 그다음에 판매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 뻗어져 나가 있어서 이제는 다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뻗어져 나가 있는 거. 이게 지금 물건을 처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모든 단계가 다 지금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이 그림과 함께 잘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